다음으로 마지막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된 계속된 속보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북파병에 초강경으로 대응한대요. 뭘 대응하겠다는 거야? 북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 북이 뭐 우리나라 주변에 군대를 보냈어. 그런데 이거를 파병하는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주겠대요. 이게 뭔 개소리죠? 이게 근데 아니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만 북한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뿐 미국, 나토, 유럽연합,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 그렇죠. 아직 확인된 게 없다가 공식 입장이에요. 현재 있는 자료들을 다 뒤져봐도, 확인해본 자료들을 다 뒤져봐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지는 접경 지역에 갔다고 하는 물리적 흔적은 하나도 없고요. 뭐, 연해주에 있는 뭐 훈련소에 북한병 군사들이 뭐 2,700, 3,000명 정도가 훈련 중이다 하는 첩보는 있지만, 그 단편적인 영상이나 뭐 기타 보충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안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100%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뉴스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우크라이나 그 접경 지역에 러시아 국기와 북한 국기가 같이 꽂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마파병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하면서 누굴 인터뷰하냐면은 저기 TK의 이찍을 인터뷰를 한 거야 외신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여론이 있더라. 이거면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외신들도 예를 들면은 반러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어떤 국가 안에도 친러시아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반러시아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 게 아니고 대놓고 반러시아 쪽 국가나 그쪽 사람의 이야기를 뚝 따와가지고 우리도 마파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한마디 했다. 이러면은 유럽 내에서 마파병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론은 일부러 북한군 파병설을 부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국가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서 내부 문제를 덮는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잖아요. 거기에 옵션으로 플러스 알파로 155 포탄을 비롯한 그 비싼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한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 미국 정부한테. 자, 한국 정부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미국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더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네 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포탄은 받을게. 요게 지금 이제 더 팩트라서 돈 주고 명예 주고 가짜 정보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 북한군 깃발 그거 자체는 합성인 게 드러났고요. 픽셀이 틀려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군을 찍은 영상이다라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찍힌 게 아니라 아마 러시아에서 찍혔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을 북한군이 아닌 사람을 찍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무슨 북한군 수용소, 그러니까 북한군 훈련소에서, 러시아군 훈련소에서 북한군이 일종의 설문조사지를 받았다라고 설문조사지를 증거로 띄운 것도 있었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전혀 번역이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러시아도 제대로 된 북한 말도 아닌 그 가짜인 설문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라서 아직까지 물리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얘기하잖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오면 오히려 더 혼선만 생기지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전선에 투입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기도 다르고 훈련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현장에 집어넣으면 총알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지. 대로 뭐 북한군 병사라고 사망했다고 올라왔던 사진이라든지 증거들 이런 기사들은요. 오히려 라오스나 그 동남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 말하자면 그 용병으로 갔던 그 동남아에 있는 군인들이 처음에 갔을 땐 경비 업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최전선으로 밀어 넣는 바람에 그 안에서 총알바지로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 있는 기사들이나 사진 자료들이 북한군이라고 오히려 덮어 씌우고 있는 거다라는 외신이 더 정확한 거거든요. 진짜 핵심은 그거예요. 그 미국조차도 미국, 나토, 유럽연합,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거에 대해서 공식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젤렌스키나 한국은 자국 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뉴스를 크게 부풀리고 있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군인이라고 이렇게 잘 흐리고 내용도 안 되는데 그 딱 목소리 하나만 들어 넘어가지 말라 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북한 사람이 있는 건지 훈련 과정 중에 나온 말인지 또는 이게 정식적인 군인이 할 수 있는 워딩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단편적인 조작된 내지는 확실하지 않은 증거들을 갖고 북한 파병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국가 딱 둘. 이게 젤렌스키와 윤석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안해동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래 북한이 이 우리나라랑 단절돼서 떨어진 국가고 또 우리랑은 아무 정치적 상관이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고 언제 전쟁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러시아를 통해 갖고 우크라이나로 군인을 보냈다고 치자. 용병으로 갔든 뭐 파병으로 갔든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왜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논리가 뭔데? 러시아가 미워서 가야 돼? 아니면 북한이 미워서 가야 돼?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가야 돼? 가야 될 아무 이유가 없잖아. 북한? 전 세계 전술지휘관들이나 조종사나 뭐 이런 사람들 또는 군인들을 벌목공으로도 전 세계에 파병해갖고 인건비로 돈 벌어요. 만일에 진짜로 외화 혜택이 필요하고 어렵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용병을 뭐 275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 월급을 받고 만일에 파병을 가라라고 하면 북한군에서 만일에 돈 받고 우리나라는 중동감 600만 원 주잖아요. 그 정도 가격 준다 그러면 뭐 돈 벌기 위해서라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22일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 파병 맞다. 왜? 가난한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국의 군인들을 최전방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젤렌스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엄청나게 이런저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갔는지 안 갔는지 사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모두가 다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 그런 어떤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게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도 파병해야 된다는 도 그런 걸 할 필요가 우리도 없다는 뭐 거죠.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를 줘야 된다는 도 아니 우크라이나는 뭐 소중하고 러시아는 안 무서운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아이고. 포탄들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 미국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갖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상 무기를 해외로 파병한 적이 없다라는 어떤 헌법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제공한 적이 없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그나마 팩트는 아니더라도 명분은 지켜왔는데 이제 대놓고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거야. 그럼 러시아하고 단교하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러시아랑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현재 북한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파병설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고 있지 않아요. 김여정도 그렇고 어떤 군사 관계자도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어느 정도의 파병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여정이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파병 갖고 문제가 되는데 여정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핵보유국이야. 그렇지. 우리 건드리지 마. 틀리면 우리 핵을 쓸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거야. 아니, 북한이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핵무기를 보낸 거였어? 어? 아니면, 만일에 이거 갖고 문제가 생기면 우크라이나 핵을 쏘겠다는 거야. 남한에다가, 대한민국에다 핵을 쏘겠다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파병 얘기를 물어봤더니 우리 핵보유국이야라는 얘기를 꺼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 외교적인 어떤 그 분석과 접촉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무인기로 시작한 판이 지금 핵무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표현이 쫄깃쫄깃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 이렇게 부르면서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판에 박은 듯 꼭 담고 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손때 묻혀 길러낸 버릇 나쁜 개들. 아우, 나는 진짜 이런 창의적 표현 아니, 너무 표현이 시원하긴 한데 야, 씁쓸하고 부끄럽습니다. 야, 그따위 표현밖에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미국이 길러낸 개새끼라고 하는 그 이따위 표현을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부끄럽고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북한에 대놓고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있냐는 거예요. 뭐 혼쭐을 내주겠다? 이 집권 초기에는 그 소리도 좀 하더니 요새는 아예 북한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북한을 상대할 사람은, 김여정을 상대할 사람은 같은 동양이 아니라 같은 종씨인 김건희이기 때문일까요? 예? 무슨 말씀이죠? 김건희가 내가 사실은 너 경기도의 백두혈통이야 이러면서 김건희가 나서가지고 김여정과 특사를 나가서 극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연말에 이지랄을 떠는 건 아닐까요? 야, 진짜. 정말 엄청 많은 걱정이 됩니다. 왜? 이 정도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막 팔팔 끓고 언론이 난리를 치고 막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 소환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야 되는데 또 그랬어? 아, 그래? 아, 이거 뭐 건이가 전용기도 타고 다녔구만. 아무도 그럴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김건희 같은 백두혈통이 있는 북한으로 고이 보내주고 싶네요. 가라. 정말 태영호를 수석 같이 수행원으로 대북 특사로 해가지고 같이 네. 가라. 이번에 그 대북풍선 보내던 그 대북단체 그 사람도 그리 뭐라 가지고 같이 보내주고 같이 싶네요. 보내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비행기는 가라. 꼭 편도로 끊어드리고 싶네요. 예, 가라, 가. 자,